우리 국산 항공기가 무사고 비행 1만 시간을 달성했다.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기 개발사를 보면 시험 비행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그만큼 우리가 국산 항공기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가 세계 정상급 수준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의 항공기 개발 노하우가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일단은 이제 분담금은 계속 미납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뭐 분담금 깎아달라고도 했고,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나 우리 정부나 이제 공동 개발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프라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의지는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물론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이 부자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라팔 전투기 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15EX, 미국이 만든 F-15EX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뭐 F-15ID도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큰 양국의 지금 KF-11 공동개발 관련돼서 진전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수출에 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에 의한 문제지, 이게 지금 개발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향후 뭐 우리 KF-11 해외 수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약간 이제 혐의 없음 뭐 이런 무혐의로 지금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분담금 문제 관련된 것도 어쩌면 이제 돌파구가 마련될 걸로 보여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체가 이 프로그램에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 유출 이슈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뭐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우리 국산 항공기가 그동안 시험 비행, 지금도 사실 시험 비행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사고 비행 1만 시간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1만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시험 비행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이런 항공기 개발사를 보면 시험 비행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면 이제 새로 만든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1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그만큼 우리가 국산 항공기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가 세계 정상급 수준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KF-21도 지금 시험 비행 기간 중에 단 한 번의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항공기 개발 노하우가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11 보라면은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뭐 KF-16, F-15K가 보통 이제 4세대 전투기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F-35는 이제 스텔스 성능 가진 5세대 전투기 분류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전투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항공전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세대 정도 되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외형은 이제 F-22랑 비슷하게 생겼죠. 전문 용어로 하면 저피탐 성능을 이제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레이더에 잡히긴 하지만 그 잡히는 반사 면적을 좀 최소화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5세대 전투기만큼의 스틸 성능을 갖고 있지 않고, 하지만 이제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운용 유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제반 비용들이 사실은 4.5세대 전투기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 5세대 전투기도 사고 싶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4.5세대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경쟁 기종으로 언급되는 뭐 프랑스 라팔,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는 대당 가격이 지금 이제 블록 1 공중전만하는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한 900억,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목적으로 쓰는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1200억, 13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한 1500억 하는 유럽 전투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운영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경쟁 기종인 유럽산 전투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KF-11이 싸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인데 KF-21은 5세대 전투기 같은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생존성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5세대 전투기가 KF-21보다는 훨씬 앞서 있고, 다만 이제 운영 유지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F-35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 왜냐면 F-35는 미국의 정말 찐친 동맹국이 아니면 팔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F-35를 보유하게 된 계기가 굳건한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F-35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고, 반면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막 밀접하게 친한 나라가 아닌 나라들이 더 많죠. 그런 나라들은 대안으로 KF-21을 좀 이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이제 1990년대 혹은 이제 2000년대에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은 슬슬 다음 전투기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보통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뭐 짧으면 30년, 길면 40년 정도 쓰는데, 그런 나라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 UAE도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UAE가 이제 한 2000년 초반에 미국으로부터 F-16 블록 60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요 전투기를 대체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이제 KF-21이에요. 근데 이제 UAE는 왜 KF-21에 관심을 갖냐? 물론 이제 KF-21의 성능도 있지만 최근 UAE가 자국 방산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AE도 잘 보면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공대지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들여오는 전투기에 장착을 하고 싶다라는 게 강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들여오면서 여러 가지 항공기 제작 기술의 좀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싶다,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KF-21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비슷해요. 뭐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이제 구매할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후보 기종 중에 하나로 KF-21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전 드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KF-21도 해외 시장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K-온디바이스, 뭐 인공지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반도체도 만드는데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또 참여를 했고, 그 이제 인공지능이 KF-21에 적용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KF-21에 잘 보면 큰 이제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조종사가 보고 조종사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전투기를 요격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종사가 판단하는데,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보고 예를 들어서 공격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던가 무장을 제한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쟁 전투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첨단 전투기로 변화하는 거죠. 다만 이제 KF-21을 이제 5세대로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내부에 무장창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겉에 스텔스 재료도 이제 입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한 그렇게 되면 이제 무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엔진도 어떻게 보면 새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인데,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KF-21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공 전자장비들, 핵심 항공 전자장비들이 국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무 컴퓨터도 성능을 높일 수 있고, 사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임무 컴퓨터도 거의 5세대급 전투기에 사용되는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인공지능이 더해진다 그러면 경쟁 기종 대비 이런 항공 전자장비에서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침 녹화한 날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날인데, 지금 이제 뭐 새 정부의 많은 뭐 기대도 있지만, 사실 이제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우리가 다뤘지만, 이제 주한미군 뭐 일부 병력의 철수라든가, 방위 분담금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좀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갖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 정부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또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향후 5년간의 미래 안보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 그래서 이제 뭐 정파와 상관없이 새 정부의 이런 외교 안보 정책을 좀 유심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